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군함 20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사흘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이에 맞서 역봉쇄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중인 에이브러햄 링컨호 사진과 함께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양쪽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국가들이 통행료를 대신해 무역과 투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Gulf states are going to invest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s very satisfactory to me. 트럼프 참모진 사이에서도 트럼프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구상이 미국이 불법이라고 비판한 이란의 해협 통행료 징수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셔틀선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선,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거든요. 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몬바사 비호와 알바히아호입니다.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주는 단거리 운항 전문 유조선, 이른바 셔틀선입니다. 이들 선적은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 남측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등 2명이 숨지고 1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So we conveyed our strongest protest with the Iranian side on this particular matter. 이 셔틀선들은 그간 미국 측의 보호 아래 오만 연안에 인접한 오만 항로를 이용했지만 이란이 차단한 겁니다. 셔틀 운항으로 반출된 원유는 이달 기준 하루 약 350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극소수의 선주가 위험을 감수하고 옮겨와 전 세계 원유 생명줄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해를 입은 몬바사 비호가 한국 장금상선 소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은 장금상선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에 재임대한 것으로 실제 국내 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을 향해 다시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발전소와 교량, 그러니까 다리를 날려버리겠다.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함정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목표 지점들이 차례대로 폭발합니다. 나흘 연속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호르무즈 인근 해안 지역 시설 수십 곳을 7시간 이상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군인 7명을 비롯 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message was delivered? You better make a deal. You're not going to have anybody left.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접촉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주 발전소와 교량 등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미군 시설을 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은 겁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서 지속적인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اسلامی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상 재개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동이 다시 전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러 고비를 거쳤죠. 그리고
종전 양해각서까지 체결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인가라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는 듯했던 이 상황에서 결과는 다시 또 전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시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자, 미군은 나흘 연속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의 모습이죠.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을 하는 모습이고요. 미사일로 군수시설과 이 선적들을 정밀 타격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란의 해안 방어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드론 기지, 이런 해상 전력의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했다는 게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란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미군 전략 자산은 물론이고요. 바레인 등 중동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hey broke up that deal immediately. We're taking out all of their capability f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the Strait, with the Hormuz Strait. Well, you know, we're in Vietnam for 19 years. We're here for 4 months.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종전협정, MOU 체결,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된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0일 동안 작전을 펼칠 수가 이제 있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애써 진행하던 MOU 뭐 이런 거 다 소용 없어진 건가요? 예, MOU가 이제 6월 17일 날 체결이 됐거든요. 네.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 없이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지금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6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판단에 따라서 30일 더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MOU를 체결했지만 이란이 MOU를 이행할 의지가 없고 네. 이걸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제대로 개방하고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MOU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휴전을 종료하고 이란이 민간 상선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재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건가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사실은 MOU 체결 직후에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아냈다. 네. 이게 철저하게 이란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메네이 장례식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을 향한 적개심, 단결심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패착이죠.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봉쇄가 됐기 때문에 네. 경제적 분노, 경제 분노 작전의 버전 2가 지금 시작이 됐다. 그렇군요.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MOU 체결 전까지 사실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고 미국 내의 정치적인 공격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는 1차 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조금 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뭐 봉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봉쇄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또 선박들도 많이 이제 그럼요. 빠져나왔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대부분의 선박이 미국의 인도를 받아서 오만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말로는 통제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통제권은 미국이 확보했다. 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하. 경제적인 피해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네. 미국이 원래 원하는 마가 미국의 정신에 부합되고 네.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아하. 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아마 16일 날 연설, 대국민 연설할 때 아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이 수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어서 그게 볼모로 작용을 했었는데 네. 그 부담도 상당히 덜어낸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점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군이 이란 공습에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투입을 한 겁니다. 미군이 공개한 영상, 그러니까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항만을 타격하는 이 영상,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를 한 건데요. 작은 보트가 조용히 부두로 가더니 저렇게 폭발을 일으킵니다. 항만 시설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인데요. 공격을 받은 이란 해군 시설에는 소형 잠수정의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코르세어라는 이름의 해상 드론인데 아니 그럼 미군은 왜 진작에 저런 거를 투입을 안 하고 이제서야 투입을 했을까요? 전쟁을 치르면서 뭔가 작전의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물론 뭐 미국도 이 드론 역량이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긴 했지만 해상 드론을 그동안은 주로 정찰, 정보 수집, 보호 이런 쪽에 사용을 했는데 자폭 드론, 지금 이게 코르세어 자폭 드론에 실전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코르세어의 가격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15억 원 미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대에? 그럼요. 선박이나 함정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경우 수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나고 은밀성, 그다음에 굉장히 항속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드론 무인 수상정을 가지고 재미 본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함대, 대규모 이 잠수함을 이걸로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의 해상 작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전쟁 초기에는 이란과 미국이 팽팽하게 버티면서 맞섰지만 다시 재개된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는 미군도 상당히 이 교훈을 얻고 전략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다시 재개된 전쟁에서 가장 관심사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미군은 봉쇄 돌입 1시간을 앞두고 추가 공습도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선언을 하기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일단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바로 저 입장을 철회하긴 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번 다시 재개된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저는 이란이 하던 행동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란이 전쟁 초기에 했던 행동인데 이런 걸 또 트럼프가 하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반발에 부딪혔고요. 그럼요. 뭔가 좀 유리한 고지에서 실책을 한 것 같아요, 저거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데 아마 올린 후에 굉장히 그 참모들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란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꼭 통행료가 아니돼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입장을 바꾼 것이 무역 투자 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동 부유 국가들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고 그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게 미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따라서 이 중동, 이란을 향한 이 군사작전이 우리가 돈을 쓰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벌고 미국의 본토를 보호하고 미국 국익에도 유리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통행료 낸 것은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이 불법적인 국제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한 장소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표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한 곳을 또 딱 지목을 한 건데 바로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인근에 위치한 픽엑스 산입니다. 저게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또 있는데 이걸 타격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언급됐던 핵시설에 포함이 됐던 곳인가요? 아닙니다. 이 픽엑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언급이 되지 않았던 곳인데 어쨌든 그동안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세 군데가 미국의 표적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픽엑스산은 중부 지역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이 핵시설인데 이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가 무려 600m라서 그동안 표적으로서는 효과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외를 했던 것이지만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이 핵시설과 어허. 농축 우라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걸 다시 꺼낸 것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목적이 호르무즈와 핵 문제 아닙니까? 원래 핵 문제였는데 호르무즈 문제가 나중에 나온 그랬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핵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목표물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애초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핵시설 무력화가 명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쟁을 제기할 때도 또 다른 핵시설을 지목하면서 핵 무력화를 명분으로 삼기 위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이런 최고조로 긴장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항공기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로 저 항공기인데요. 이른바 둠스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저 항공기가 이란으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둠스데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저게 왜 이란으로 갔습니까? 예, 이 항공기가 보니까요.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 대이란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한 번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 결국 러시아와 이란은 사실상 동맹 관계는 다름이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이란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러시아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번 대이란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이 지휘기가 갔다는 건 거기 중요한 인사가 타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논 또 도움, 네. 이런 목적으로 아하. 이 지휘기가 갔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러시아의 행보 네. 또 이란과의 관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다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전쟁 재개가 세계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가장 걱정인데요.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한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많이 면역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때보다는 이 충격파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중단됐던 MOU 그리고 정전 또는 휴전 협정에 대한 협상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방적인 무력 행사를 가지고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압력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란 지도부를 압박을 해서 이란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아하.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당한 통제권, 그다음에 핵 보유에 관한 이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할 때까지 아하. 아마 이란을 압박을 할 것이고, 네. 이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이 분야는 이란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시작된 이란 전쟁. 하지만 처음에 시작됐던 이란 전쟁 때와는 판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